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리제너론의 항체 치료제가 백신처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접종 6개월 후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유럽과 영국에서 동시 허가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동안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쓰임새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내용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는 큐리언트 남기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뜻으로 큐리언트라는 이름을 지으셨나요? 네, 여러 고민을 하다가 라틴어로 큐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료라는 뜻이고요. 네. 원래는 C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Q로 바꿨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ENT는 물질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네. 그래서 큐리언트 하면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치료제라는 뜻으로 만든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멋진 말을 만들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큐리언트는 버추얼 바이오테크 회사잖아요. 네. 명칭이 좀 다소 생소한데 버추얼 바이오테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바이오 산업이 이제 특히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제 저희 스스로 다 구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은 방향이 항상 어느 쪽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네. 버추얼 바이오텍이라고 하면은 그런 필요한 자원들을 다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그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런 어떤 연구 관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 네. 조직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손발이 되는 조직은 전부 회사 외로 돌려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조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어떤 머리가 되는 부분은 큐리언트가 소유하고 있지만 손발은 다른 회사가 맡겼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굉장히 여러 회사들인데 저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0여 개 이상 있을 정도로 예. 네,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그때그때 맞는 회사를 찾아서 일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이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R&D 기관 중에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잖아요. 프랑스엔 파스텔 연구소가 있고 네. 이런 좀 세계적인 그런 연구 기관에서 기술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배경이고 또 의미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분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이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 모체를 두고 있는데, 이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핵, 에이즈를 최초로 발견한 그런 아주 유석 있고 노벨상이 한 8개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유치를 했던 기관이고요. 거기서 예. 저희가 이제 분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결핵 프로젝트가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기반이 탄탄한 과학을 근거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적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굉장히 큰 국립은 아니고 공영 연구소죠. 약 2만 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 연구소고요. 네. 한 34개 정도 노벨상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이제 처음부에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같이 이렇게 회사를 하나 분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를 벤치마크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국내법하고는 다르게 독일법상에서는 공공연구소가 이제 회사를 분사시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벤치마크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게 됐고 그러면은 분사를 시키느니 그냥 제일 잘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거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전략적 제휴 관계까지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신약과 L형 관련 그 과제에 대한 우선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그리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교류하면서 네. 많은 성과도 거두고 계시는데요. 자, 이 다음 질문은 그 암학회 관련 질문인데 네. 그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온라인으로 미국 암학회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큐리언트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은 저희 이제 그 항암제 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로 시작한 건데 CDK7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고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고 분열이 조절이 안 되는 세포잖아요. 네. 근데 이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데 이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CDK7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CDK7을 제어함으로써 이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를 막는 기전을 가진 그런 그 항암제를 저희가 표적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후보 물질을 데뷔를 시켰고요. 예. 똑같이 암학회, 미국 암학회에 데뷔를 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 전립선암하고 난소암에 대한 효과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보여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중에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 양성을 보이는 유방암이 있어요. 근데 네. 유방암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은 환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받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브란스라는 약이 대표적으로 파이저에서 나온 것이 쓰이고 있고 연매출이 한 지금 6조에서 7조 정도 하는 약입니다. 예. 근데 그 약도 몇 년을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약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이브란스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Q901을 처리했을 때 이제 그 내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환자 유래 세포에서 보여주면서 그 기전을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이 암학회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 학술 대회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네. 투자 유치랄지 뭐 기술이랄지 굉장히 어떤 교류의 장인데 네. 이게 좀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면 좀 그런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있죠. 이제 제일 많이 학회에 참석하는 이유도 중에 하나가 이런 교류와 뭐 발표를 하든지 뭐 포스터를 발표하든지 뭐 구두 발표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과 다른 포텐셜 파트너들을 그렇게 만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연락이 오고요. 아, 예. 네. 안 좋은 점은 이제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남아공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남아공에서 그 임상 허가를 받았죠. 임상 허가를 받았고 이게 지금 배경이 있는 게 원래 이게 결핵 치료제로 개발을 하던 약이에요. 근데 이 결핵 치료제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봤었냐면은 폐에서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냥 결핵 치료제에 도움이 되겠다 염증이 줄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게 결핵 치료제 결핵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하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 폐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상당히 유사한 걸로 네. 이제 미국 병리학회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약을 이 코로나 환자들이 특히나 부작용을 많이 겪는 환자들이 그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네. 결핵 치료제 개발을 이상을 남아공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다가 당국에 환자도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 신청을 했고요. 신약 개발 그 임상 허가를 신청을 했고 임상 허가가 바로 이제 굉장히 빨리 나왔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환자 투약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준비 작업이 사실 허가가 좀 빨리 나오는 네. 그게 있어가지고 네. 준비 작업을 하고 이제 곧
투약이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 치료제 연구 현황을 들어봤는데요. 큐리언트의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 뭐 결핵 치료제 이런 것도 결핵 치료제가 이제 파스텔 연구소에서 와서 저희의 소위 말하는 이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기존의 치료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서 네이처 메디슨이나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굉장히 큰 저널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네. 임상 2상에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가 지금 임상 2상에 가 있는 것이 완료한 것이 하나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항암제 과제가 좀 전에 AICR 그 미국 암학회 발표한 과제 이외에 지금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Q702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자회사로 이제 그 막스 플랑크에 계시는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후버 박사님하고 공동 설립한 자회사가 독일에 있는데 네. 그 자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 항암제와 면역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테아좀 저해제라는 것이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큐리언트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려주시죠. 네.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 바이오 산업이나 제약 산업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이제 장기간의 독점권을 갖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이 나와야 되고 제품을 나오게 하는 거는 그 바탕이 되는 과학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제일 우선시되는 산업 그 분위기와 그 업계의 분위기가 돼야지 가장 건전한 업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큐리언트 남기현 대표이사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중인 다양한 신약 개발이 성공해서 얼른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